연방정부가 50세 이상 성인의 4차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승인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의회 예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미국인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구인난이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이 일시적이 아닌 고용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자동차 보험료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가솔린 가격 상승까지 이어져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올해 가구당 생활비가 예년보다 $5,200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50세 이상 성인의 4차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공개적으로 4차 백신을 접종하면서 의회가 관련 예산을 조속히 승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올해 79살인 바이든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팔뚝을 걷고 4번째 백신을 맞았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50세 이상 성인에게 4차 접종을 허가한 지 하루 만에 공개 접종을 자처한 겁니다. FDA는 1차 추가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50세 이상, 또 만 12세 이하 중 장기 이식 등으로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환자를 4차 접종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바이든은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승인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의회가 관련 예산을 조속히 승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Without more funding, we'll start to run out of them by the end of May. The end of May. We've also had to scale back our plan to purchase more preventive therapies for Americans. 최근 한국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미국에서도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생한 확진자 중 55%가 이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된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4차 백신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 확보를 강조하는 배경도 원조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을 조기에 차단시켜서 100만 명에 가까운 코로나19 사망자 규모를 더 이상 키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We must work to stay ahead of this virus by amplifying bipartisan messaging to reinforce the importance of both vaccination and boosters to save lives. 지난주 하와이를 끝으로 미국의 모든 주가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새로운 변이가 다시 확산하다 보니 섣불리 마스크를 벗게 했다는 정책적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미국 정부도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까지 겹친 가운데 직원들을 찾는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노동시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직장을 그만둔 미국인들의 수는 440만 명. 오미크론 확산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퇴직자 수를 기록한 지난해 11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에 더해 앞으로 구인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Or even slightly uncomfortable with it, they're going to take another one. So I think quit rates are going to remain high for a long time to come. 연방 노동국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노동자는 4,800여만 명에 달합니다. 대사직 시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선 감염 우려로 노동시장 이탈이 가중된 상황에서 팬데믹을 거치며 자산 가치가 상승한 사람들의 조기 은퇴, 정부의 많은 실업 혜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자리 복귀가 지연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 대유행 이후 미국인들의 일과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재택근무 등을 통해 자율적인 근무 환경을 체험하면서
근로자들이 기존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고 이로 인해 직장에 대한 인식 역시 달라졌다는 겁니다. We have a lot of unfilled positions. People feel comfortable about quitting their current jobs if they're not completely happy with it because they know they can find another one, pretty fast. 일각에선 이 같은 대사직 현상으로 유연 근무제나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는 등 미국의 고용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가솔린 가격이 $6 선을 넘어서며 운전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면서 주민들의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인상으로 차량 수리 비용 역시 올랐고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교통량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손해율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 이후 물가가 치솟으면서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자동차 보험료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험사 트래블러스는 올해 중반까지 40여 개 주에서 보험료를 인상할 것을 예고한 상태며 이미 올스테이선은 25개 주에서 평균 7.1% 인상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자동차 가격과 수리비,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자동차 사고보험 청구 비용이 크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Families are getting hit from so many different angles, and insurance is just another one. One of the contributing factors is just the cost of repairs on vehicles. Right now, used car prices are up over 26%, and new car prices are up 9.5%, almost 10%. So you have a car accident, and if you have to end up buying a new car, the insurance company now has to spend all this extra money to get you another vehicle.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교통량이 일상 수준을 회복하면서 손해율이 치솟은 것도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한 보험 청구 건수는 20% 증가했습니다. 교통량이 늘면서 사고 건수가 급증하자 보험사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험료 인상 소식에 이미 $6 선을 넘은 가솔린 가격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운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Gas prices and then now auto insurance. It's like me, I'm 19 years old. Like I have my own bills to pay. I just moved to LA on my own. I am having a hard time keeping up. 전문가들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대비해 다른 보험사들의 비용과 혜택을 비교해 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 만큼 보험비를 아끼기 위해 혜택을 축소해선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올해 치솟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구당 생활비가 1년에 $5,200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경제학자들은 올해 말까지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반 가게는 지난해와 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더라도 매달 $433, 1년에는 $5,200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량과 에너지 비용이 치솟으면서 가솔린과 난방비 등을 포함한 에너지와 식료품 비용이 $2,200 추가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7.9% 급등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몰기지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재융자 수요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몰기지 은행협회 MBA에 따르면 재융자 수요는 1년 전보다 60% 감소했고 이번 주에만 15% 줄었습니다. 이는 몰기지 대출액 $64만 7,200 이하에 대한 30년 고정 평균 몰기지 금리가 4.5%에서 4.8%로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주택 구입을 위한 몰기지 신청 건수는 한 주 동안 1% 증가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10% 줄었습니다. 마이클 프라탄토니 MB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 정책의 영향을 투자자들이 가격에 반영하면서 몰기지 금리가 지난주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주는 루이지애나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 웹사이트 월렛허브의 조사에 따르면 미 전역 50개 주를 대상으로 경제, 가정, 건강 등 41개의 스트레스 관련 주요 지표를 비교한 결과 루이지애나주의 스트레스 지수가 6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경제와 건강, 치안 관련 스트레스 지수에서 가장 안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다음으로 네바다와 뉴멕시코, 웨스트 버지니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스트레스 지수는 49.08로 나타나 전국 14위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주는 유타주로 나타났으며 적정 임금 수준과 높은 여가 시간 확보율 그리고 고용 안정성 등 근무 환경 관련 스트레스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부동산 재벌 리 카루소 후보가 한인타운을 방문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LA시의 현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 카루소 후보는 오늘 LA 한인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LA시는 정치인들의 심각한 부패를 비롯해 노숙자, 치안 등 모든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현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어 카루소 후보는 LA시는 현재 심각한 노숙자 문제로 마약 남용이 빈발하고 치안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1년 안에 노숙자를 위한 침대 3만 개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주거지 확보를 통해 거리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아시아계의 대상 증오범죄 증가에 우려를 표하면서 경찰 등 공권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치안을 더욱 강화하고 범죄자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should also be zero tolerance, which I know is a major issue, rightfully so,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re hate crimes. They have to be eliminated. They cannot be tolerated. The police need to enforce the laws. Our justice system needs to enforce the laws. Because everybody has a right to live in peace. 카루소 후보는 또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함께 교육과 비즈니스 등에서도 최적화된 도시를 만들 것이라며 한인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LA 출생의 리 카루소 후보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카루소의 창업자로 USC를 거쳐 페퍼다임 법대를 졸업하고 부동산 개발업에 뛰어들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더 그로브는 1년 방문객이 디즈니랜드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퀸즈 지역에서 한 피자 가게 부자가 3인조 강도의 무차별 피습을 당한 60대 한인 여성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6일 밤 뉴욕 퀸즈 에머스트의 루이스 피자 가게 앞에서 3인조 강도단이 60대 한인 여성을 폭행한 뒤 가방을 빼앗고 흉기로 수차례 여성을 찔렀으며 이를 목격한 피자 가게 업주인 설로비치 부자가 용의자들을 뒤쫓아가 피해 여성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전 용사 출신인 찰리 설로비치는 용의자와 격투 과정에서 9차례 흉기에 찔렸고 아들 역시 피습당했지만 결국 3명 중 2명을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고 나머지 1명은 수배 중입니다. 설로비치 부자는 현재 폐와 등 부분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 여성 역시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편 기금 모금 웹사이트인 고펀드미에서는 설로비치 부자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액션 스타인 브루스 윌리스가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브루스 윌리스의 가족들은 SNS를 통해 건강상 문제를 겪은 브루스 윌리스가 실어증 진단을 받았으며 이 때문에 인지 기능 능력에 문제가 생겨 연기 생활을 접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실어증은 일반적으로 뇌졸중이나 머리 부상 때문에 생기지만 느리게 자라는 뇌종양이나 퇴행성 질환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55년생인 브루스 윌리스는 지난 1980년 영화 죽음의 그림자로 데뷔해 다이하드, 아마겟돈 등 많은 히트작에 출연하며 한국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크루즈선에 대한 코로나19 위험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CDC는 크루즈 여행에 대한 위험 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히고 대신 크루즈선에 타는 여행객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태를 연방정부가 발표한 가장 최근의 권고사항에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크루즈선은 제한된 공간 내에서 장기간 함께 머물러야 한다는 우려와 팬데믹 초기 코로나19 전파 온상이 되면서 가장 엄격한 방역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크루즈선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의 성장 과정을 주제로 한 창작 뮤지컬 K-팝이 올가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막을 올립니다. 걸그룹 FX 출신의 루나와 아시아계 배우들이 K-팝의 역동성과 뮤지컬의 매력을 접목시킨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대형 기획사에 소속된 아이돌 지망생들의 혹독한 훈련과 대비, 그리고 이들이 단 한 번의 특별한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을 녹여낸 뮤지컬 K-팝이 뉴욕 브로드웨이에 오릅니다. 지난 2017년 9월 객석 500석 미만의 소극장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데 힘입어 5년 만에 정식 브로드웨이에 다시 진출하게 된 겁니다. 주인공 무이 역은 걸그룹 FX의 루나가 맡았습니다. 루나는 한국 대중가요가 자신의 삶 자체였다며 K-팝이 왜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는지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이돌 가수로서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저의 이런 열정, 이런 것들을 K-팝 무대의 무이 역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노력하면 뭐든지 이뤄낼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그리고 저를 통해서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인기와 영향력은 5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상황. 제작진은 K-팝의 역동성을 구현한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무대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I feel like K-pop is always outdoing itself, so it's our job to try and stay as current to how revolutionary and expansive and excellent the genre is. So... 또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도 21명의 아시아계 배우들이 풀어낼 예정입니다. 동양인들의 그 스토리를 제대로 많이 못 본 게 또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스토리들과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나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K-팝 뮤지컬은 아시아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인들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미국 사회가 이 같은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평화 협상 중에도 동부 돈바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공격이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최근 촬영된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의 위성 사진입니다. 불과 한 달 새 건물 대부분이 처참히 무너졌고 아름다웠던 항구 도시는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됐습니다. 5차 평화회담 직후 수도 키이우와 북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대폭 줄이겠다는 러시아의 발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We received yesterday information. Right now, the Russian forces move away from Kyiv. It's not true. 오히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지속하고 있다며 키이우와 북부 지역에서 주요 과제를 이행한 만큼 군대를 재편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의 구실이었던 동부 돈바스 지역 장악을 위해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동부 하르키우 지역에선 사용이 금지된 대인지뢰도 발견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는 우크라이나는 갖고 있지 않은 무기라며 러시아의 비인도적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유엔도 우크라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이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massive destruction of civilian objects and the high number of civilian casualties strongly indicate that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distinction, proportionality and 유엔에 따르면 전쟁 이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은 최소 1,189명, 다친 사람도 2,000명 가까이 됩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의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3월 물가 상승률이 37년 만에 가장 높았고 독일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포인트 가까이 낮췄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유럽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유럽연합 경제의 한 축을 지탱하는 독일의 이번 달 물가 상승률은 7.3%. 1990년 통일 이후 최고를 기록했는데 소득 기준으로는 1981년 11월 7.3%를 기록한 뒤 41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Also ich spüre natürlich die Auswirkungen der erhöhten Preise, vor allen Dingen auch hier auf dem Markt. Es ist praktisch alles teurer geworden. 스페인도 이번 달 물가 상승률을 9.8%로 잠정 집계했는데 1985년 5월 이후 37년 만에 최고입니다. 스페인 국립통계연구소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전기와 연료, 식료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제대로 반영되기도 전인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6.2%로 30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의 유럽 주요 국가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4.6%에서 1.8%로 3%포인트 가까이 낮췄고 오스트리아도 최악의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이 0.4%로 멈출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유럽 경제가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한국의 새 정부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직접 총리 지명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새 정부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당선인을 직접 만나 이 같은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당선인으로부터 총리직 제안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선 윤 당선인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 자신이 먼저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장이 끝나면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제가 공헌을 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고 당권 도전도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까지인 만큼 당장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총리 영순위로 꼽혔던 안 위원장이 고사 입장을 밝히면서 인선 작업은 더 바빠졌습니다. 당선인 측은 국정의 두 축인 경제와 안보를 총괄할 수 있는 인물로 후보군을 압축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 전문가의 주미 대사까지 거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통합형 총리 후보군으론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과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총리 지명자를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여성 단체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설득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여성 단체들은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안철수 위원장과 마주한 여성단체 대표들은 시작부터 답답하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을 내놓으신 그 대통령께서 그 당선인이 돼서 성평등 운동에 그 제재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이 참 답답하고. 성별 임금 격차와 유리천장, 성폭력 등 여성이 열악한 지위에 있는 현실은 여전하다며 당선인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성평등 정책을 담당할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과거로의 퇴행이 아니고 미래지향적 변화를 향해서. 여가부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여성단체들에 대해 인수위는 여성가족부는 폐지하되 더 다양한 의제를 포괄하는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설득했습니다. 많은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시대도 변하고 또 역할도 변하는 게 정부 조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특히 여가부가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의 사각지대를 보듬는 역할을 해온 만큼 비슷한 기능을 모아서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인수위 안팎에선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을 떼는 대신 양성평등 미래부, 미래가족부 등을 신설하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인수위원회에 구체적 대안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유감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구조적 성차별 개선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3년 전 한국에서 수영을 못하는 30대 남성이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 사고로 끝날 뻔한 이 사건은 부인이 숨진 남편의 명의로 8억 원의 보험금을 타려고 하면서 의혹이 증폭되는데요. 검찰이 살인 혐의를 밝혀냈고 부인 이은혜 씨와 공범 조현수 씨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 지난 2019년 평소 수영을 못하던 39살 윤모 씨가 여기서 다이빙을 한 뒤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경찰의 결론은 단순 사망사고. 그런데 5달 뒤 숨진 윤 씨의 부인이 보험사로 거액의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돼 있던 생명보험금은 무려 8억 원. 하지만 부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지인의 신고로 재수사가 시작됐고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 증폭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재수사 끝에 부인이 불륜관계였던 남성과 함께 남편을 계곡에 빠뜨린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심지어 사건 이전에도 남편에게 독성이 강한 보거피를 섞어 먹이고 낚시터에 빠뜨리는 등 2번이나 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윤 씨의 부인은 남편을 숨지게 했지만 보험사가 생명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다이빙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인데 보험사가 계속 조사를 하는 게 말이 되냐며 MBC를 비롯한 언론사에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석 달째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의 부인 31살 이은혜 씨와 공범 30살 조현수 씨를 공개 수배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갈수록 치안이 악화하고 있는 IT 지역 곳곳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파들 사이로 경비행기 한 대가 보이는데요. 시위에 참여한 이들 중 일부가 이 경비행기에 올라타는 것도 모자라 활주로를 따라 항공기를 밀더니 비행기 본체에 불까지 지릅니다. 현지 시간 29일 IT 시민들은 늘어나는 범죄율에 비해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이라고 거세게 항의하며 거리 행진에 나섰는데요. 이날 IT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레카이에선 시위대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경찰관을 포함한 5명이 다쳤습니다. 성인 남성 6명이 힘을 합쳐 무게가 65kg에 달하는 거대한 물고기를 들어 올려 보입니다.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자랑하는 이 물고기의 정체는
주로 동남아시아에 서식하며 길이가 1에서 2m 이상 자랄 수 있어 흔히 괴물메기로 불리는 민물메기인데요. 지난 27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낚시를 하던 남성들은 거대한 메기가 낚싯바늘에 걸리자 6명이부터 사투를 벌인 끝에 메기를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들은 본래 식용용인 이 물고기를 한 주민에게 우리 돈 약 6만 원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세네갈에서 진행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프리카 지역 최종 예선 경기에서 세네갈 축구 팬들이 상대편인 이집트 선수들에게 레이저 공격을 퍼부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열린 최종 예선에서 일부 세네갈 관중은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규정한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인 레이저 포인트를 이용해 경기 도중은 물론 승부차기를 앞둔 이집트 선수들에게 레이저를 쏘아 선수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얼굴에 쏟아진 수십 개의 레이저 빔 탓일까요? 이집트 선수 3명이 승부차기에 실축하며 결국 세네갈의 승리로 가져갔고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가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200m 상공에서 미끄럼틀을 타는 기분은 어떨까요? 그것도 유리로 만든 놀이기구라면 큰 용기가 필요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강심장만 오세요. 219m 유리 미끄럼틀입니다. 마천루를 내려다보며 투명한 유리 속을 슝 통과하는 사람들. 담력을 실험하듯 도전이 펼쳐진 이곳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한 호텔. 219m 상공에 만들어진 유리 미끄럼틀입니다. 이 호텔의 트윈타워 52층과 옆 건물 53층 사이를 연결하는 미끄럼틀로 길이가 46m로 설치됐는데요. 사방이 유리로 제작됐기 때문에 하늘에 둥 떠 있는 느낌은 물론 보이시죠? 명소인 부르즈 칼리파, 다운타운 두바이 등 두바이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허리와 다리를 밧줄로 묶는 등산 장비에 의지해 상공 위를 걷는 엣지워크도 공개했는데요. 아찔한 놀이기구를 보니 전 세계 강심장들의 명소로 떠오르는 건 시간 문제겠네요. 남미의 한 도시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부상자는 나 몰라라, 돼지의 눈먼 주민들입니다. 사람들이 발버둥 치는 돼지를 잡고 끌고 가느라 일대가 아수라장입니다. 축제는 아니고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의 교통사고 현장입니다. 지난 28일 무게 120kg 돼지 280마리를 싣고 농장에서 육가공 공장으로 이동하던 중 이 트럭이 커브 구간에서 옆으로 쓰러지자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든 건데요. 문제는 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운전기사는 외면한 채 주민들이 트럭에서 쏟아져 나온 돼지부터 훔치기 시작한 겁니다. 자동차까지 동원한 이들도 있었다는데요. 부랴부랴 경찰 2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수백 명 주민들의 절도 행각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증거 영상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일 속이 타는 사람이 돼지들의 주인일 텐데요. 돼지를 가져간 주민은 꼭 돌려달라며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한 학교 농구장에서 관중 수천 명이 침묵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15초의 침묵, 관중의 배려입니다. 2,500명 관중이 꽉 들어찬 미국 미시간주 한 공립학교에서 농구 경기가 한창입니다. 자유투 주자가 슛을 쏘기 직전. 이쯤 되면 관중석이 시끌벅적해지기 마련인데요. 다들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알고 보니 시각장애인 농구 선수의 율리아나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골대가 어디에 있는지 막대로 두드리는 신호를 들을 수 있도록 단체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건데요. 15초간의 침묵 속에 골대로 공이 빨려 들어가자 함성을 쏟아내며 열광하는 관중. 이토록 배려 깊고 정중한 응원은 선수도 경기장을 찾은 이들에게도 잊지 못할 경기였겠네요.
인도네시아의 국립공원에서 아주 귀한 아기 코뿔소가 태어나서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5번째 키워드입니다. 로사, 8번의 유산 끝에 건강한 딸 출산입니다. 자, 심각한 멸종 위기종인 수마트라 코뿔소 새끼가 그 주인공인데요. 지난 24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웨이칸바스 국립공원 내에 설치한 카메라로 탄생부터 첫 발을 내딛는 모습까지 감동적인 순간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수마트라 코뿔소 새끼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멸종 위기종이란 이유 말고도 또 있는데요. 로사라는 이름의 어미 코뿔소가 2005년부터 8번의 유산 끝에 낳은 귀한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코뿔소 중 덩치가 가장 작고 아시아 코뿔소 중 유일하게 뿔이 2개인 스마트라 코뿔소.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심각한 위기종으로 한때는 동남아 거의 전역에서 서식했는데요. 하지만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현재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과 보르네오 섬에 80마리도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30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